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페스카 TV를 보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 내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 제가 이 망하지 않는 비결 아닌 비결? 잘 되는 사업장은 뭐가 다를까? 이 얘기를 진짜 간략하게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24살에 7평짜리 진짜 구멍가게 같은 캐주얼 브랜드 매장을 인수했어요. 여기는 망했어, 여기는 되지 않아 라는 매장을 제가 24살에 첫 창업으로 인수를 했었어요. 고객은 목적 구매보다 충동 구매가 많습니다. 본인들 가게나 사업장에 온 손님들에 대해서 얼만큼 기억하고 얼만큼 관리하세요?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장사라는 거는 내가 이달에 1000만원 2000만원 벌었어도 다음 달에 1500 까먹고 3000 까먹는 게 장사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먼저 계산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페스카TV입니다. 오늘도 그냥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러 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창업에 대해서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창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잘 안 되는 분들을 워낙 많이 보기도 하고, 과연 내가 창업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지를 한번 쭉 머릿속을 정리를 해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창업을 생각하는 부분이나 이제 진행 과정, 그리고 잘못되는 그 과정까지 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청년 창업에 대해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창업을 할 때 요 정도만 지켜주고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한다면 망하지 않는 그냥 뭐 기본적인 이런 원리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요즘 이제 청년 창업에 대해서 다들 이제 시작하는 뭐 계기나 뭐 이런 청년 창업을 생각하는 시선, 이런 것들이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시작할게요. 요즘 대부분 많이 이제 젊은 분들이 뭐 이제 공부를 해서 뭐 취업을 준비를 하시거나 뭐 회사 생활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많은 분들이 좀 만족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이거보다 더 잘 살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다가 만족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창업까지 진행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한두 번씩 그런 생각은 좀 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나도 그냥 내 장사 한번 해볼까? 근데 주변을 보면 내 장사를 하다가 10명 중에 진짜 한 6, 7명이 망해서 본전도 못 찾고 되려 빚만 안고 나오는 상황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제가 짚어보고 시작을 하면요, 요즘 이제 워낙 많은 프랜차이즈들도 있고 창업 대출도 진짜 잘 돼 있어요. 청년 지원 자금도 되게 상품도 다양한 편이고 이자도 싸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돈을 잘 빌려줍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현재 이제 사회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요즘 본인들의 창업을 진행을 하게 해서 지원금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이죠. 그렇게 많이 창업들을 도전할 수 있는 좀 달콤한 유혹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거든요. 제일 흔한 예로는 뭐 카페들, 뭐 술집들, 뭐 치킨집들, 뭐 이런 많은 프랜차이즈들을 대부분 젊은 분들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 나는 요거 할 수 있어, 그리고 누구 뭐 지인들의 소개나 뭐 TV 인터넷 같은 거 보다가 아,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상담을 받아보다가 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듣고 창업을 차리죠. 그렇게 돼서 생기는 이제 과정을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같은 경우는 작은 매장 하나 차릴라 해도 최소 뭐 권리금, 인테리어, 뭐 자재들 이것저것 다 해서 최소 1억 정도 전후는 나와요. 무조건. 아무리 조그마한 구멍가게여도요. 그치만 이게 사람이 신기한 게 그 1억이라는 대출로 받은 비용이 내 창업금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내가 빚을 진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나는 이걸로 인해서 부자가 될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희망 가득한 꿈을 갖고 이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뭐 지금까지 늘 어떤 회사에서도 유능한 인재였고, 그리고 월에 뭐 한 200, 300 벌면서 나는 늘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내 능력에 맞지 않은 돈을 벌면서 살았어 라며 빚을 얻어서 시작한 창업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이걸로 승부를 볼 거야. 사람의 초심이라는 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누구나 달콤한 환상을 갖고
잘 살 거라고,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창업의 한 90% 정도가요, 진짜 좀 신기할 정도로 불변의 법칙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오픈빨이라 그러죠. 오픈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가게에다가 뭔가 준비를 하고 인테리어를 막 해. 그러면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건 뭐야? 하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내가 이 오픈 날이 다가왔을 때 나는 엄청난 초심을 갖고 있고 파이팅이 넘치기 때문에, 게다가 오픈빨이라는 정말 신기한 오픈빨에 대한 고객님들이 막 들어오십니다. 업종 불문하고. 그러면 매출이 발생하죠. 그러면 하루하루 막 지인들도 팔아주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돈이 쌓여가는 게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월 정산을 합니다. 월 정산을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회사에서는 200, 250 받았는데 내가 창업이라는 걸 진행했는데 뗄 거 다 떼고 한 달에 그래도 한 500, 600이 남았어. 그러면 나는 성공했어. 나는 이제 CEO야, 사장이야.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달도 얼추 비슷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초심도 아직 파이팅 있고, 그리고 오픈빨이라는 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초반 구간 때 정말 잘 다져놓고 고객 관리 잘하고 내가 내 매장들 계속 체크리스트 만들어가면서 보강하고 그 흐름을 이어가면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젊은 분들의 열 중에 한 4, 5명 정도는요, 이 오픈빨과 당장 달라진 나의 수입이라는 거에 이제 환상이 생겨버려요. 나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한 달에 돈도 뗄 거 다 떼고 5, 600씩 벌어. 나는 이제 더 이상 200 받는 월급쟁이가 아니야 라고 하며 본인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500을 벌었어. 그러면 100만원짜리 뭐 갖고 싶은 거 사고, 차도 하나 바꾸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이 창업이라는 걸 차릴 때 1억이라는 대출을 받았잖아, 그죠? 1억이라는 돈이 여러분 진짜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진짜 큰 돈이거든요. 현금 1억은. 현금 1억도 정말 큰 돈인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1억이 뭐냐면 내가 빌린 1억인 거야. 이게 사람이 돈이라는 게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랑 없는 걸 빌렸을 때랑 완전 다른 게 돈이에요. 내가 1억을 빌려서 창업을 했는데 내가 버는 돈이 조금 늘어났어, 회사 다닐 때보다. 근데 그 1억이라는 돈을 갚는다는 생각을 먼저 못해요. 그러면 사람이 대부분 새로 생긴 나의 수입에 맞춰서 내 삶의 패턴을 바꿔갑니다. 소비 습관도 바꿔가고, 나의 뭐 입는 거, 먹는 거, 갖고 있는 거, 누리는 것들이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돼. 이 잠깐의 환상에 빠져서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문제가 발생하죠. 무엇이냐? 오픈빨이 끝나버려요. 오픈빨이 끝나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려하는 게 되게 빨라요. 유행도 빨리 오는데 질리는 것도 빨라. 그러면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걸 했을 때 오픈빨로 인해서 관심을 갖던 손님들이 하나 둘씩 재방문율이 낮아져요. 재구매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왜냐? 나는 들어오는 손님만 갖고 장사를 했고 거기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이 될수록 매출이 줄어들어요. 매출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물가는 올라가고, 그리고 월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건물주 아들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 뭐냐? 이제 내가 버는 돈이 계속 500에서 400으로, 400에서 300으로, 300에서 200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되게 마음이 간사한 게, 처음에 그 5, 600 벌었을 때 이 부푼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죠. 이건 지금 무슨 일이지? 나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처음에는 본인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 뭔가 생각은 해요. 그치만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해보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첫 창업이고, 내가 이 창업을 위해서 뭐 준비를 하거나 수련을 해서 경험치를 쌓아서 난 이제 내 장사를 해도 돼 라고 차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청년 창업,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그냥 흔한 완성되어 있는 창업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초조해지니까 본인 자신에 대한 이제 환상을 만듭니다. 우리 가게 왜 그러지? 이 동네에 사람이 없어. 이 업종은 이제 유행이 갔나봐 라고 하면서 본인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바깥 탓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다. 그러면 본사에서 이제 쪼음이 들어오죠. 왜 당신들 매출이 안 나옵니까? 처음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본사랑 트러블이 생겨요. 니네들은 뭘 도와주냐?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네는 왜 자꾸 이렇게 나한테 발주를 넣게 하고 돈을 입금하라 그러고 하냐? 이러면서 첫 번째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트러블이 생겨가죠. 그러면서 매출은 계속 떨어져가고,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슬럼프를 타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많이들 하는 게 이제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은 인력을 줄이죠. 내가 내 사업장에 나가는 기본 운영비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시작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나는 이제 더 이상 장사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방어를 하겠다는 거죠. 이 창업과 장사, 사업에서 방어적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어떻게 보면 진짜 양날의 검인 거예요. 내가 이걸 방어하려고 함으로써 되려 망할 수가 있는 진짜 지름길이거든요.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 좀 마지막쯤에 이제 잘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말을 할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열정, 꿈 가득했던 나의 첫 청년 창업의 사업장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매출이. 그러면서 이제 6개월, 7개월, 1년이 갔어. 나는 이제 버는 돈이 거의 제로가 되고 나갈 돈은 하나도 안 줄었어. 대출 원금 1억 중에 1,000만 원도 못 갚았고, 월세는 다달이 매일 나가는데 그 월세마저도 이제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부분의 10 중에 한 8명 정도는 나 잘못 선택했나 보다. 아이템을 잘못 골랐나? 나는 아직 창업을 안 되나? 패배자의 흔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10명 중에 8, 9명은 버티고 하다가 존버에 실패하죠. 그러면 이제 가게를 내놓습니다. 뭐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부동산에도 내놓고 하면, 여기서 이제 생기는 건 뭐냐? 진짜 운 좋은 사람들은 가끔 가다 한 번씩 그냥 지인들 얻어 걸려가지고 달콤한 소리해서, 야, 내가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 네가 이거 해라 해서 떠넘기고 최소한의 손해라도 줄이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인들한테 실패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일반 부동산에 내놓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치킨집이야. 그러면 이 자리에서 치킨집을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치킨집을 거기다 한다는 보장이 없죠. 설령 치킨집을 한다 해도요,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다른 업종을 한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권리금을 아껴야 되는 거야.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이 사람의 장비들과 인테리어들을 제값 주고 감가 포함해서라도 그 돈 주고 인수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새로 인수할 사람은 계속 딜레이 되고, 그나마 인수한다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권리금을 줄 수 없다 그러고, 그렇게 돼서 처음에는 안돼, 나 1억 대출 받았으니까 이만큼은 최소한은 지켜야 돼 라고 하며 또 시간을 딜레이 시키다가 보니 또 마이너스가 이만큼이 나버려요. 그러면 지쳐요. 지치면서 이제 안되겠다, 그냥 이거라도 하고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넘겨버리자 라고 털고 나오죠. 그러면 자, 지금 말한 이제 인생 공부했다라고 경험하기에는 과연 진짜 돈 1억 가까운 돈이 진짜 작은 돈일까요? 그 1억을 갚으려면 웬만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뭐 제가 직장생활을 뭐 비하하고 하는 건 아닌데요, 어떤 회사에 가도 요즘 같은 세상에 뭐 200, 250, 진짜 잘 벌어야 300 벌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20, 30대 뭐 집 생활비 같은 거, 월세나 뭐 공과금 같은 거, 핸드폰비, 카드값, 뭐 차 한 대 타면 차 할부값, 차 기름값,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은 한 달에 진짜 적금 많이 하는 사람도 한 100만원 정도 하죠. 100만원으로 1년 열심히 때려 넣어도, 내 쓸 거 안 쓰고 100만원씩 때려 넣어도 1년 모아도 1,500만원도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아낄 거 다 아껴가면서 100만원씩 모아도 거의 한 8년 정도를 모아야 1억이라는 돈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8년이라는 시간을. 근데 이거를 단순히 나 인생 경험했어 라고 수업료로 내기에는 너무 큰 돈이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창업에 대해서 이렇게 막 상담을 받으러 오면, 저 같은 경우는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다가 대부분 저는 말려요. 야, 너는 하지마,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을 무시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창업, 사업, 장사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현실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과는 완전 다릅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상사말 잘 듣고 시키는 일 따박따박 잘하고 출퇴근 잘하고 쉬는 날 쉬면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 장사, 사업, 창업은 말이 아예 다릅니다. 내가 무기가 돼서 내가 살아남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게 사업이고 장사인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이
그런 거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자신에 대해서 환상만 갖고 이 현재 직장 생활에 대해서 지루함을 가져서 창업을 해버려요. 그렇게 생겨서 흔한 문제들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이 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망하지 않는 비결 아닌 비결? 잘 되는 사업장은 뭐가 다를까? 이 얘기를 진짜 간략하게 드리려고 그래요. 만약에 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공감이 많이 갈 거고, 이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나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아이템으로 승부 볼 수 있는 세상은 이미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완성됐고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요, 어떤 거에 뭘 손을 대도 이미 다 웬만하면 대기업이 먹고 있고 다 잘 나가는 가게들이 그 동네에 10개씩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뭐 아이템 잘 골라서 운빨로 돈 버는 시대는 아예 지났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창업이랑 이 장사에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었던 거, 이런 거랑 연관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게 사업이랑 장사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말 그대로 내가 좋아했을 때나 좋은 거지, 내가 막상 그거 팔았을 때 잘 팔 수 있다는 보장 없잖아요. 왜냐? 팔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아이템을 구상하지 말고, 물론 아이템도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은 창업에 대한 기본 이제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아이템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프랜차이즈를 골라서 호구가 될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장사를 한다면 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팔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대부분의 장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진짜 매출이 뭐 안 나와,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성공하는 장사꾼이랑 실패하는 장사꾼의 차이가 뭐냐면요, 실패하는 분들은 남 탓해요. 내가 장사가 안 되고 우리 매장에 내 가게에 손님이 없고 매출이 안 나오면 이유를 찾을 때 바깥 세상을 탓합니다. 손님을 탓하고 그 동네를 탓하고 그 아이템을 탓하고 그 경제 시기를 탓해요. 근데 잘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저는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상황에 직면을 해도, 뭐 지금처럼 막 코로나 이난리 부리고 막 할 때 자영업자들 지금 다 죽어가죠. 근데 그런 시국에는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그게 뭐냐면, 그럴 때일수록 내가 내면에 더 집중을 해서 더 보강을 하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둬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말했던 대로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기본 월급 안 나와요. 내가 팔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내 돈이 10,000원이라도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남 탓해. 막 우리 가게 장사 안 되면, 아씨 오늘 손님 없었어, 어떡하냐, 내일은 어떡하지, 이 생각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게 성공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제 예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제가 24살에 24살 맞지요? 24살에 7평짜리 진짜 구멍가게 같은 캐주얼 브랜드 매장을 인수했었어요. 그 매장이 3년 동안 주인이 5번인가 6번 바뀌었고, 그 지역 안에서, 그 점포 안에서 늘 최꼴등 매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경력자가 오고 어떤 실력자가 와도 그 매장을 못 살려내고 하는 말은, 여기는 망했어, 여기는 되지 않아 라는 매장을 제가 24살에 첫 창업으로 인수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다 저를 좀 안쓰럽게 보고 이게 막 위로하고 그랬거든요. 어린애가 눈탱이 맞고 들어온 것 같지.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반은 맞는 말인 게 뭐냐면, 그때는 저도 능력이 없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창업은 하고 싶었어. 그리고 성공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나는 내 능력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구멍가게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차이가 뭐였냐, 저는 그 매장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루에 자는 시간 빼고 오직 그 매장만 생각했어요. 이 매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뭘 했었냐면은, 그 백화점 아울렛이기 때문에 오픈 시간과 폐점 시간 있잖아요. 그런 거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저희 상권이 그때 10시인가 11시 오픈이었고 9시 정도 폐점을 했었었는데, 그거는 백화점의 운영 시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늘 한 7시 반에서 8시 가서 샷다를 두드려요. 그럼 보안팀이 막 이렇게 졸면서 나오지, 막 왜 왔냐고, 출근하러 왔다고. 그러면 오픈 아직 한참 멀었다.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아니 내가 내 매장에 출근하러 왔는데 왜 니네들이 내 출근 관리를 해? 문 열어. 그렇게 해서 들어가. 그러면 우리 매장을 가만히 봐. 오픈하기 한 3-4시간 전부터 오늘
이 매장이 할 일이 무엇일까?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는 거는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매출을 만들려면요, 제일 많이들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내 생각, 이 창업주의 생각으로 매장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내가 손님,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내 사업장, 내 가게에서 내가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봤을 때 이 가게를 들어오고 싶을까? 이 물건을 사고 싶을까? 이걸 먹고 싶을까? 내가 이 사장한테 친절함을 느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 오토로 이렇게 사업 돌리시는 분들 보면 예쁜 아르바이트생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얼굴 마담으로 이렇게 시키는 분들도 많고, 그것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나 그냥 시간 때우기로 갖다 놓죠. 그럼 걔네들이 일 똑바로 할까요? 사장도 없고 손님도 많이 없고 요즘 애들은 개념 많이 없어요. 그러면 손님이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되게 귀찮아. 들어오면은 그냥 메뉴판 툭, 계산하면은 그냥 카드만 받고 툭.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다음에 다시 올까요? 진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진짜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저는 저희 애들 교육시킬 때요,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거 목소리부터 크게 만들어요. 뭐 성격이 내성적이고 저는 원래 목소리가 작아요, 다 필요 없어요. 저도 옛날에 목소리 진짜 작았고 남들이랑 말하는 거 싫어했는데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해야 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할 때 밝고 희망차고 이렇게 좀 예쁜 목소리로 응대를 하면 손님도 좋잖아, 기분이. 고객님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손님도 좋아요. 근데 손님이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네, 보는 동 마는 동 짝다리 짚고 핸드폰 만지고 그거 고르면 그거 69,000원이요 이거랑 고객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이쪽 한번 입어보세요, 이건 69,000원이에요 이거랑은 완전 온도 자체가 다릅니다. 제일 첫 번째 장사의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친절, 그리고 웃음, 목소리 톤, 이거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요 장사를 할 자격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것도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으면 그냥 회사 다니시는 게 맞아요. 이 장사라는 게 제가 아까 말했듯이 고객의 눈으로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고객은 목적 구매보다 충동 구매가 많습니다. 다들 이제 목적 구매랑 충동 구매는 아시죠? 목적 구매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대전 복합터미널 디스커버리에 가서 맨투맨 오렌지 색깔 105 사이즈를 살 거야, 이게 목적 구매인 거고, 충동 구매는 뭐냐, 그냥 나 오늘 지나다니다가 이쁜 거 티 있으면 사야지, 티 한 장 사러 가야지 라고 하고 쇼핑을 돌아다니죠. 그러면 정말 많은 브랜드들의 정말 이쁜 티들이 많고 정말 많은 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충동 구매의 구매율을 높이는 거는 매장 사원이 얼만큼 친절하느냐, 그 매장이 얼만큼 보기 좋게 해놨느냐, 고객이 봤을 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손님이 봤을 때 이 매장에서 뭔가를 사고 싶고 들어가고 싶게 만들어야지, 매장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해놓고 고객 맞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손님이 문 열고 들어가는데 카운터에 다들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고 하면은 민망해요. 음식점 같은 걸로 비유해도 똑같은 거야. 내가 진짜 배고파서 나 오늘 뭐 먹지? 이게 눈팅을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가게 외판들 보고 하면서 메뉴판도 보고 그림도 보고, 그러면 내가 손님이라 생각했을 때 메뉴판도 보기 좋게 딱딱딱딱 멀리서 봐도 써있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깨끗하고, 그리고 나한테 친절하게 그냥 어서오세요 인사해주는 곳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지, 들어갔는데 막 난장판 돼 있고 직원들 주방에 앉아서 핸드폰이 나오고 있고 고객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메뉴판 보시면 돼요, 이런 데서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인 거예요. 손님을 편하게 해줘야 되고요, 손님이 들어왔을 때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고객 관리인데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는 뭐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말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면, 본인들 가게나 사업장에 온 손님들에 대해서 얼만큼 기억하고 얼만큼 관리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옛날에 첫 매장할 때부터요, 제 핸드폰에 보면은 개인 연락처에 고객님들 연락처가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 뭐 특징이나 뭐 왔을 때 뭘 샀는지 그리고 어땠는지에 대한 뭐 간단한 리뷰까지 쓰면서 저장을 해서 그걸 갖고 뭘 하냐면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명언 한 줄씩 따갖고 그거를 4년 보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 답장이 올까요? 아니면 그 문자를 받고 매장에 맨날 올까요? 아니에요. 진짜 100개 보내면 한 명 정도 그냥
감사합니다 답장 오는 경우 있고, 그렇게 4년을 보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저는 그 사람들 일일이 이거 글만 보고 기억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를 기억해요. 이게 고객관리의 첫 번째예요.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어차피 똑같은 돈을 쓰잖아. 그러면 나는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기억에 이렇게 남길 바래요. 사람은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 알 건데, 다시 오신 손님들한테 반갑게 다시 오셨네요 라고 하면 되게 신기해하고 되려 더 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고객은 자기를 기억하길 바래요. 내가 옛날에 와서 여기 100만원을 샀는데 뭐 다음 달에 다시 왔어. 근데 직원이 나를 기억도 못해. 그러면 손님 입장에 서운합니다. 내가 그때 여기서 얼마를 팔아줬는데 니네 그때 나 이쁘다고 칭찬해주고 나도 당신들 칭찬해줘서 다시 왔는데 완전 처음 본 사람처럼 막 응대를 해. 그러면요, 그 가게에 다시 올 확률은 거의 10% 미만대로 떨어져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객이 진짜 생명이고, 왜냐면 나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있어야 매출이 나오고 내가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다시 우리 거에 오게 해야지. 이 과정이 진짜 제일 중요해요. 뭐 진짜 이 영상에다가 이걸 말하려면은 진짜 뭐 내가 볼 때는 유튜브 한 3시간 찍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말을 뭐 제 밥벌이니까 말을 하기도 애매하고, 오늘 같은 경우 뭐 진짜 장사와 창업의 제일 기본이잖아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있으면 나부터 보세요. 우리 매장은 깨끗한가? 우리 매장은 잘 돼 있는가? 직원들 친절한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손님들한테 인사를 잘하는가?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사람은 이 마음이 움직이면은 생각이 달라지는 게 사람이거든요.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했을 때 내 가게가 가고 싶은가 사고 싶은가를 진짜 계속 생각하세요.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장사에서, 사업에서. 내가 내 가게에다가 돈을 쓰고 투자를 하는 거를 무서워하면요, 돈 절대 못 법니다. 장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본인들의 뭐 이익 10만원 뭐 몇십만 원을 막 목숨을 걸어요. 나 이거 좀 더 벌어갖고 나 차 바꿔야 돼, 나 대출금 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장사하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1년 못 가요. 절대. 왜냐? 아까 말했듯이 내가 돈을 이만큼을 벌면 여기에 일부분은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하고 회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게 장사의 제일 기본 원리예요.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흔한 인테리어 업자가 라면 가게를 차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라면에 대한 지식이 정말 깊고 라면을 정말 사랑해. 라면에 대해 자부심이 쩔어.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에 몰빵하고 뭐 라면에 대한 뭐 이런 부자재들이나 집기들 이런 거에 몰빵을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외벽 공사가 들어가는데 풍선이나 뭐 이런 간판들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100만 원이 아깝게 느껴져. 그러면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왜냐, 라면이 자신 있고 맛있으니까. 자, 제일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나 뭐 잘하는 거, 전문적인 거는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장사에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내 가게가 잘 보여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내 가게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많은 가게 중에 내 가게를 선택할 수 있게 눈에 띄어야 되고, 두 번째가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친절해야 되고, 인테리어 깔끔해야 되고, 메뉴판이 잘 보여야 되고, 거기서 먹을 수 있게 연계 판매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두 번째인 거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맛입니다. 본인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무기는 고객한테는 먹어보기 전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 외에 앞에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가게로 끌어들여서 앉게 해서 내 메뉴를 시켜서 한 젓갈 떠먹을 때까지의 그 과정, 장사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진짜 이 창업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 이거 좋아했어, 나 이거 잘했어,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10명 중에 8명 9명이 망하는 거야. 왜냐, 팔 줄 모르거든. 내가 라면 아무리 잘 끓이면 뭐해, 사람들이 내 라면 먹으러 안 들어오는데. 그죠? 이게 팩트입니다. 진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내가 버는 돈에 있어서 일부분의 금액을 계속 회전을 시켜야 돼요. 내 사업장에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 사은품, 뭐 내 가게 인테리어, 내 가게 익스테리어. 투자들을 무서워하면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고요, 매출이 신장할 수가 없어요. 이 장사랑 사업은 롱런이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진짜 장거리 달리기 멀리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한두 달 장사하고 접을 거 아니면
멀리 보세요. 내가 한 달 500 벌었고 700 벌었고 1000만원 벌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사라는 거는 내가 이달에 1000만원 2000만원 벌었어도 다음 달에 1500 까먹고 3000 까먹는 게 장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으로 예산을 잡고 1년에 대한 운영 플랜을 짜고 그 달달이 세부 플랜을 짜고 거기에 맞춘 마케팅 그리고 전략, 내 보강, 아이템들 보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단순히 차렸다 그래서 당장 내가 버는 돈 회사보다 1, 200 더 번다고 장사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10중에 9명이 망해요. 손해만 얻고 빚만 얻습니다. 그게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건데, 한 가지 제가 조언을 드리면요, 여러분, 창업이나 이런 거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있으면 오픈 매장 프랜차이즈 같은 거 먼저 알아보지 말고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SNS나 뭐 이런 거 쭉 보시잖아요. 꼭 내가 굳이 완성되어 있는 이런 틀에 갇힌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오픈 매장을 안 차려도 내 장사에 대한 기본 이해도나 이런 수련을 할 수 있는 스테이지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집이 어려워서 용돈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 뭐를 했었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중고나라죠. 중고나라에서 핸드폰 공기계들, 그 당시에는 뭐 모토로라, 레이저, 고아라폰 막 이런 애들 유명한 공기계들을 고등학생이니까 문자로 막 구걸을 해요. 5만원에 올라오면은 아 제가 진짜 고딩인데 돈도 없고 이 폰 너무 쓰고 싶어요, 제발 깎아주세요 형님 하면서 유유. 그렇게 해서 5만원짜리를 3만원에 사고 35,000원에 사고, 그렇게 사서 저도 써보는 거죠. 신용폰을 쓰면서 저는 바로 올려요. 중고나라에 다시 5만원짜리 35,000원 샀으면 나는 6만원에 올립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이지, 양아치지. 근데 그게 장사인 거야. 그렇게 해서 저는 2만원, 3만원, 4만원 이렇게 모아서 핸드폰 2개 사고 4개 사고 4개 사고 이렇게 돈을 불려갔었어요. 용돈을 썼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요, 인생이랑 지금 현대사회는 진짜 포화 상태고 실전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먼저 계산하세요. 내가 이거 뭐 커피숍을 차리고 내가 뭐 치킨집을 차리고 내가 술집을 차릴 거야, 이거 생각하고 절대 창업하지 마세요. 진짜 장담하는데 빚더미 않습니다. 그 전에 내가 뭔가 장사를 하고 싶으면 아이템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줄여놓고 내가 이걸 판다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팔면 팔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소비자일 때 나는 어떤 가게에 들어갈까, 잘 되는 매장들 다녀보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 뭐 이번 영상도 사실 뭐 이게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출근하다가 잠깐 시간이 남아서 차에서 그냥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데, 조금 더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막 디테일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라면 정말 할 수 있는 말이 많지만 이렇게 막 이런 영상들을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하진 않아서 그냥 오늘은 진짜 단순히 청년 창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에 대한 생각이 너무 쉬운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망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찾아와서 막 커피 먹으면서 얘기해줘도 일시적으로 그때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한번 이런 얘기들을 영상에 담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도 사실 뭐 되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너무 갑자기 찍기도 했고 이런 거를 데이터화하면서 뭔가 이렇게 팩트만 딱딱딱 놓지를 못해요. 그냥 썰전입니다, 썰전.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아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장사할 때 좀 요즘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영상일 거예요. 그 외에 더 궁금한 거나 진짜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 뭐 물어보고 싶으신 거나 뭐 이렇게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메일 주소나 뭐 이런 카톡 아이디 같은 거 써주시면 제가 뭐 아는 분들도 많지만 모르는 분들도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릴게요. 저도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어쨌거나 나는 진행형이고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같이 공유를 하면 좋거든요. 저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성공에 미쳐 있어서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빨리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또 이렇게 협찬받은 도복도 이렇게 입고 운동도 좀 하러 다니고 뭐 차도 좋은 차도 많이 찍고 열심히 재밌는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